안녕하십니까.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근입니다. 10월 12일 마켓나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상황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뉴욕 증시가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물론 다우지수는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는데 나스닥하고 S&P 같은 경우는 지금 5거래일째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밤에 나왔던 뉴스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역시 IMF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긴축 재정 또 코로나19 상황 등을 반영을 해서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9%에서 2.7%로 하향했다라는 뉴스입니다. 사실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은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라든가 또는 이제 많은 그 시장의 전문가들이 그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그런 그 언급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죠. 내년에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이 경기 침체로 접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IB들의 전망치도 보면은 그러한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의 가장 큰 그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방금 전이죠. 한국은행이 금통위를 개최하고 3개월 만에 50bp의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10년 만에 기준금리가 3%대로 상승을 했고요. 오늘 이제 그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밟으면서 한미 간의 금리 격차는 축소가 됐습니다. 0.25%까지 축소가 됐죠. 지금 미국이 3.25%니까 그동안 조금 이제 0.75%까지 벌어져 있던 이러한 금리 격차가 상당폭 축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향후에 올해도 이제 연준 FOMC가 2번 남아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다시금 이 금리 격차는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고요. 결국 말씀드린 대로 한미 간의 금리 격차 축소도 중요하지만은 역시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압력 대응이라는 측면에서의 빅스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물가 지수가 조금씩 이제 그 둔화가 되고 있지만은 그 하락폭이 상당히 더뎌요.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이러한 그 한미 간의 금리 격차 축소도 중요하지만은 역시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빅스텝을 실시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시장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역시 오늘 간밤에 이제 뉴욕 증시도 조금 약세를 보였었고 그래서 우리 증시도 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생각보다는 시장이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대장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이 되면서 이들이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흐름이 지수를 방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간밤에 뉴욕 증시 특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거래 동안 계속해서 거의 한 12% 정도 속락을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4% 반등을 했어요. 이제 뉴욕에다가 대규모의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런 이슈가 호재로 나오면서 사실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이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결국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종을 두고 이제 그 바닥론이 많이 이제 그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최근에 이제 실적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반도체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이 이제 바닥이다라는 이러한 시각들이 어떻게 보면은 주가에 선반영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그 중요한 그 지표가 고용 보고서였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미국의 9월 고용 지표를 확인한 이후에 시장은 다시 급반락을 했죠. 이제 비농업 부문 고용은 시장 컨센서스를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실업률이 3.5%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인 3.7%를 하회했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그 부분이 여전히 미국의 고용 상황이 견조하다라는 이제 인식 속에서 시장은 이를 좀 악재로 인식을 했죠. 결국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연준이 계속해서 강력한 긴축 기조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는 그 배경이 고용이라는 점에서 고용 지표가 여전히 이렇게 견조하다는 부분은 시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이번 그 고용 보고서를 좀 세부적으로 뜯어보면은
사실 이제 그동안 굉장히 약했던 개인 서비스 부문, 뭐 예를 들면은 뭐 레저라든가 여행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고용 증가를 주도했어요. 뭐 제조업이라든가 소매업이라든가 뭐 운송이라든가 창고 같은 부분들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그 기저 효과가 좀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이제 최근에 나왔던 ISM 제조업 지수, 지금 이제 왼쪽 그림인데요. ISM 제조업 지수에서 보면은 고용이 좀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고용 지표가 뭐 지난주에 나왔던 뭐 지지난주에 나왔던 졸트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시 고용의 좀 둔화가 이제 좀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또 요번에 이제 고용 지표에서는 아직까지는 견조하다. 서로 좀 엇갈리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이 고용 보고서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사회의 정상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연준이 이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고 있고 결국 이로 인해서 이제 경기 둔화 가능성은 확산되고 있다. 결국 이런 과정에서 이제 고용도 결국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이제 둔화되는 시그널의 초입이 아니냐. 이런 그 분석들은 최근에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역시 앞서 말씀드린 고용지표에서도 볼 수 있지만은 이 지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오히려 이제 시장이 최근에 이제 약세를 거듭하면서 부정적인 뉴스가 뭐 저점을 잡았다라는 뭐 이런 해석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들도 많고요. 또 이와 반대로 호재, 뭐 이제 고용 지표가 잘 나오면 그것이 오히려 반대 경우로 해석되는 이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시장이 그만큼 뭔가 작은 재료, 작은 이슈, 작은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좀 시장이 약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 시장이 뭐 반등할 수 있는 계기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바라고 있다. 이렇게 좀 저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여전히 시장이 고강도의 긴축에 대한 우려의 영향권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당장 뭐 향후에 발표되는 지표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발표되는 지표들 같은 경우도 이를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소화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금 가장 시장이 주목하는 지표는 역시 이제 내일 발표됩니다. 내일 발표되는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입니다. 일단 지금 헤드라인만 놓고 보면은 8.1%를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해서 추가적인 둔화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지금 헤드라인하고 코어 요 두 개를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 그 에너지라든가 식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뺀 코어 CPI 같은 경우는 8월보다 오히려 추가적으로 더 올라올 수 있다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시장이 이를 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해진 건데 유가가 지금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뭐 주거비라든가 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상승 흐름이 지표로 반영되면서 고물가가 장기화할 수 있다라는 이런 전망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바꿔 말하면은 만약에 지금 일단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물가 지표의 그 전망치는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이제 몇 번의 경우의 사례에서 보듯이 전망이 맞은 적이 없어요. 항상 이제 전망이 좀 그 빗나갔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전망 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전망치 자체를 보수적으로 내놓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사실 만약에 뭐 헤드라인 CPI가 앞자리가 8이 아니고 뭐 7이 나온다. 뭐 이제 이건 정말 약간의 그 희망 섞인 그런 전망이지만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시장은 상당히 이를 또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다만 이제 결국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코어 CPI 같은 경우 만약에 좀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면은 결국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있는 물가 상승률의 피크, 정점 통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의구심이 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향후에 어떤 연준의 스탠스에 있어서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계속해서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9월 CPI에 대해서는 조금 뭐 희망 섞인 관측도 좀 나오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일단 그 이전까지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조금은 저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일단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비슷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 코스피 지수만 놓고 봤을 때 연초 대비해서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 25%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강조드렸습니다마는 PER이 지금 9배 이하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러한 위치 자체,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시장 밸류에이션, 시장의 위치는 분명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과매도 구간임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그 과매도 구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요인들, 중요한 요소들은 뭐 금리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의 변동성이 좀 제한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뭔가 시장의 계기가 좀 마련이 돼야 되겠죠. 그것이 뭐 이제 내일 발표될 미국의 CPI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향후 이제 어떤 뭐 실적 시즌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뭔가 이렇게 이제 조건이 조금만 이제 충족이 된다면은 지수의 어떤 추가적인 하락 우려보다는 상방을 열어놓는 편이 합리적이다. 사실 최근에 이제 지수가 많이 빠지면서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들은 뭐 지난 6월 시장 또는 이제 9월의 저점 이런 부분들이 우려를 했는데, 일단 오늘 시장에서도 나타나듯이 어느 정도는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는 조금 하락이 과한 구간이구나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기술적인 어떤 저점 매수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종목의 차원에서도 조금 이제 상승 종목수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지금으로서는 하방보다는 오히려 상방 쪽으로 조금은 방향성을 잡는 것이 지금은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역시 실적입니다. 3분기 실적, 지난주에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굉장히 부진하게 나왔습니다만은, 뭐 삼성전자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미 이 실적의 어떤 컨센서스는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역으로 말씀드리면은 3분기 실적 시즌을 맞이하면서 실적 예상치가 오히려 이제 좀 상회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업종들은 오히려 실적 시즌에 상대적으로 시세가 상승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오히려 이제 강하게 좀 부각될 수도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께서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실적 예상치가 상회할 수 있는 이런 업종을 좀 포트폴리오 상에 최우선에 놓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빠진 단기 낙폭과대, 그리고 또 이제 뭐 반도체를 비롯해서 뭐 최근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이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이런 어떤 종목들, 업종들.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어떤 한 가지의 어떤 방향성이 아니고 여러 가지의 어떤 그 고려를 좀 하면서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실적, 또 낙폭과대, 그리고 외국인 수급, 이런 요인들을 고려해서 업종이라든가 종목 대응을 지금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10월 12일 마켓나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